자, ISA 계좌 하나 들고 계신 분들 다 모여보세요. 요즘 커뮤니티마다 난리 났죠? ISA 계좌 이제 5년마다 계좌 깨야 된다. 2월도 안 된다더라. 이런 얘기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는 또 그거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들 이러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건데? 네, 저도 그 마음 정확하게 압니다. 정부가 8월 3일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나흘 만에 대통령이 직접 다시 검토해라 지시를 내려서 지금 또 뒤집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챙기지 뭐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흔들리는 건 일부 조항이고 이미 확정적으로 새로 생기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제도 때문에 올해 안에 미리 해놔야 유리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모르고 연말 넘기면 내년부터는 선택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세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째, 8월 3일에 정부가 뭘 발표했는지, 둘째, 지금 왜 뒤집히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분위기상 어떻게 정리될 것 같은지, 셋째,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안에 뭘 해놔야 하는지. 그럼 하나씩 가겠습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ISA를 아예 두 갈래로 나누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새로 생기는 생산적 금융 ISA,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일반 ISA예요. 이름은 비슷한데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까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생산적 금융 ISA, 이름 그대로 국내 생산적 자산에 투자하라고 만든 계좌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그러니까 BDC, 이런 것들만 담을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혜택은 화끈합니다. 이자하고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해 준다는 거예요. 기존의 ISA는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건 그 한도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납입은 연간 2천만 원까지 최장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고요. 다채움은 총 2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혜택이 하나 더 붙어요. 15세에서 34세 사이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85만 원까지예요. 가입은 2027년 1월부터 가능하고요. 202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마감 시한도 정해뒀습니다. 딱 하나, 이 계좌의 약점이라면 약점이 있어요. 미국 지수 추종 ETF 같은 해외 자산은 아예 담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 투자 전용이에요. 이제 일반 ISA,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계좌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3년만 의무로 가입하면 그 이후로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계속 연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안은 이걸 최대 5년으로 딱 끊어버리겠다는 거였습니다. 5년 되면 계좌를 정산하고 처음부터 다시 가입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 더, 연간 2천만 원 한도 중에 못 채운 금액을 다음 해로 넘겨서 몰아 납입할 수 있었던 2월 제도, 이것도 아예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에요. 국내 투자만 하면 세금 완전히 면제해 줄 테니까 대신 해외 투자하던 계좌는 이제 좀 불편하게 만들겠다. 이걸 보고 특히 미국 지수 ETF를 ISA로 꾸준히 모아오던 분들, 그리고 소득이 들쭉날쭉해서 2월 제도를 요긴하게 써오신 분들, 이분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발이 컸냐면요. ISA 계좌 안에 들어가 있는 해외 ETF 규모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23조 8천억 원, 전체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그것도 반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거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걸려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럼 왜 나흘 만에 뒤집혔냐? 발표 나오고 곧바로 대통령이 참모진 회의에서 이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 반발 보고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왜 이렇게 했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발이 얼마나 거셌냐면요. 온라인에서는 만기를 9999년으로 걸어놓는 식의 대응법까지 퍼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다들 절박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느냐? 8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나온 후속 보도들을 보면 얘기가 꽤 구체적으로 좁혀졌습니다. 5년으로 묶으려던 계약기간 제한, 이거는 철회하고요. 사실상 무기한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게 되살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폐지하려던 2월 제도도 다시 살리는 쪽이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 새로 나온 얘기가 있어요. 이 무기한 연장, 일반 IS뿐만 아니라 생산적 금융 IS 쪽 10년 제한도 똑같이 풀어주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계좌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풀리는 거지 연간 2천만 원 한도나 총 납입 한도, 그러니까 일반 IS에는 1억 원, 생산적 금융 IS는 2억 원, 이 숫자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대신 정부가 손보겠다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은 가입한 뒤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도 계좌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런 식의 고소득자 편법 가입은 따로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러낼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생산적 금융 IS 신설 자체로 없던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없습니다. 국내 투자를 유도하자는 취지 자체는 여야 사이에 이견이 크지 않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해외 ETF도 담게 해달라는 부분은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건 국내 투자 전용이라는 원칙 자체가 이 상품의 핵심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새로 생기는 국내 투자 전용 비과세 계좌는 확실하게 온다. 기존 계좌를 불편하게 만들려던 조항들은 되살리는 쪽으로 사실상 정리됐다. 대신 고소득자 편법 가입만 따로 손본다. 오늘 그러니까 8월 23일이 정부 여당이 이 내용을 최종 조정하는 고위당정 협의가 열리는 날이고요. 이달 말까지 정부 수정안이 확정되면 9월 3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거랑 별개로 2027년 1월 1일부터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을 기준으로 지금 움직여야 할 게 있어요.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첫째, 해외 지수 ETF를 ISA로 담고 싶다면 올해 안에 결단하세요.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자산 전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추정 상품을 ISA 절세 혜택 받으면서 계속 모아가고 싶다면 이건 일반 ISA에서만 가능한 구조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계좌가 없다면 올해 안에 만들어서 최소 의무 가입 요건부터 채워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둘째, 기존 ISA가 있다면 만기 연장 여부를 미리 점검하세요. 5년 제한이 철회되는 쪽으로 가닥은 잡혔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입니다. 만기가 올해나 내년 초에 돌아온다면 최종 법안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하면서 이 연장 시점을 잡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2월 제도가 아직 살아있는 지금 연간 한도를 최대한 채워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2월이 살아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해도 법으로 확정되는 건 아직 아닙니다. 올해 2천만 원 한도를 다 못 채우셨다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미리 채워두시는 쪽이 마음이 편합니다. 넷째, 청년이라면 생산적 금융 ISA 소득공제 혜택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34세 이하,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0%, 최대 85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7년에 나오는 신규 상품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국내 투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포트폴리오를 미리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9월 국회 제출 이후 최종안을 꼭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8월 23일 기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고소득자 편법 가입을 어떻게 걸러낼지는 아직 구체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예상 못한 조건이 붙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이 채널에서 바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요, 국내 투자에만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생산적 금융 IS는 온다.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반대로 기존 계좌를 옥죄려던 조항들은 반발에 부딪혀서 되살아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요. 오늘 열리는 고위당정 협의랑 이달 말 정부 수정안, 9월 국회 제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건 여전하지만 방향 자체는 꽤 뚜렷해졌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체크리스트만 기억하셨다가 연말 전에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ISA 최종 확정안 나오는 대로 바로 다음 영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